자, 이번에는 C2인데 EC와 IC가 혼합된 체인징 시그널 두 개가 나오면 패러프레이징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이런 거 잘 모르면 not이 있잖아. not concerned잖아. 그러니까 얘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관심이 없으면 안 하겠죠. 다음에 even도 있죠. C2는 패러프레이징 발생하고 with 다음에는 조건이잖아. 그죠? 위드 다음에는 조건이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유니티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엔즈 동그라미 치세요. 너무나 중요한 구문이 나왔어요. 별표하세요. 별표하세요. 이건 정말 많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도우 알죠? 도우, 뭐, 올 도우, 이분 도우, 도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문두로 갑니다. 이때 문두로 갈 때 명사는 무관사 명사로 가야 돼. 또는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as 주어 동사 씁니다. 원칙은 as 써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do를 써주기도 합니다. 독해에서는. 그래서 do 쓰면 세모야. 원칙은 as 써야 돼요. 그래서 부사절에서 어순이 뒤죽박죽이면 갑자기 형용사,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s 써라. 명사절에서 어순이 뒤죽박죽이면 how 써라.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쓰잖아. 얼마나 라는 뜻일 때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다. a woman, as나 do를 쓰고 she was. 틀렸죠? 쓰면 안 돼요. 무관사 명사 써야 돼. 무관사 명사. 같은 말이 뭐야? 비록 그녀는 여자였지만 she was a woman이죠. 그쵸? 그런데 명사가 앞으로 나갈 때는 무관사 명사로 나간다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죠. though it may 인 듯 보이지만 contradictory 비록 그것은 인 듯 보이지만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절의 내용은 다 모순의 내용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not concerned니까 우리가 be concerned 다음에 about을 쓰면 걱정하다야. 걱정하다. with를 쓰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야. 관심을 가지다. 자, with가 나오니까 아무튼 조건이죠. 그럼 조건은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정치적 통합이죠. 켈트족들은 정치적 통합에 관심은 없었다 이거야. 그치? 비록 모일지라도 빨간색이죠. 그쵸? 양보는 대조죠.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들은 decided, 형용사로 쓰이면 명백한, 확실한 이런 뜻이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죠. 원리스, 일체죠. 정답 10번. 자,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봐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우리가 EC 플러스 EC에서 많이 연습한 거야.
EC가 나오고 EC나 IC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양보면 뭐라 그랬죠? 양보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꾸로 쓰고 있잖아. unconcerned라는 IC가 나와 있고 지금 EC가 나와 있는데 EC가 양보잖아. 똑같아요. 인과관계로 보면 돼요. 그쵸? 자, 뭐 하면 유니티일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그치? 앞부분에서 지금 EC 곱하기 EC에서 많이 연습했어요. 자, 이거는 또 이렇게 풀어도 돼요.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축으로 풀어도 되죠. 앞부분에서 다 이거 연습한 거예요. 정치적 통합에는, 정치적 통합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인종, 얘가 대조의 대상이죠. 인종, 언어, 뭐야, 감정적으로는 관심이 있었어. 이거잖아. 그쵸? 그럼 대조의 축이 발생한다고. 통합에는 관심이 있었어. 요렇게. 그러니까 인종, 언어, 감정과 정치가 얘하고 얘가 대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축이 발생하는 거야. 통합. 대조의 축이 발생하는 거죠. 그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축 패턴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위드 동그라미 치세요. 맨 앞에 위드가 나오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위드 분사구문 얘도 독해할 때든 문법 문제든 무지 많이 나오는 거죠. 위드 분사구문은 이유 또는 부대상황, 뭐 동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동시 동작. 이 둘 중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죠. 즉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부대상한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주로 이걸 배우지만, 그치? 독해할 때는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고요. 자,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어요. 과거 분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쵸? 주어가 뭐 하면서, 그래서 이 명사가 능동이면 ing를 써야 되고, 이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써야 돼요. 요게 이제 문법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with 다음에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신체 부위. 심장을 제외하고는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심장은 신체 부위라고 하기는 좀 뭐하죠? 팔다리, 목, 얼굴, 뭐 다리 이런 거야. 다음에는 무조건 PP 써야 돼. 수동 관계입니다. 나 팔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능동이라면 우리는 그냥 미친놈이죠. 그죠? 머리 지시를 받고, 그치?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신체 부위가 나오면 무조건 PP 써라.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경제가 막 주어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이머지가 나타나다인데, 프롬과 연결이 되면 프롬이 분리 이탈이잖아.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최악의 경제 침체로부터 뭐 이래?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미국의 저기 세계 대경제 공황이죠. 1970년대 초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래. 그러니까 경제가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유 FED 별표하세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거야. 막 금리 조정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 연준이의 의장은 come under fire 했다.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come under fire가 뭐냐면 파이어가 총 쏘는 거야. 그죠? 포화야, 포화. 막 따발총 쫙 쏘면 어때요? 총알이 막 날라와. 그러면 이게 메타포가 돼서, 은유가 되어서 비판, 공격이 되는 거야. 그 총알 날라오면 맞아요? 아니면 책상 밑에 숨어요? 숨죠? 그러니까 총알 아래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커먼더 파이어가 비난받다라는 뜻입니다. 비난받다. 자, 왜 받았는지 이유의 포를 쓰고 있죠? 자, 근데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충분히 하지 않았대요. 막다르는 체인징 시그널이죠? 그치? 그러니까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 그래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죠. 경제적 블랭크를 막지 못한 것 때문에 막지 못하면 계속 가겠죠. 그쵸? 맞죠? 그 경제적 블랭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 그럼 블랭크는 뭐가 나와야 돼? 비난받은 이유가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not 없애고 프리벤트 두 개 없애봐. 그럼 용복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치?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경기를 좋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 처먹겠죠. 그럼 당연히 블랭크는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야겠죠. 정답 A번. 붕괴죠. 재정적인 붕괴가 안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져서 왜 붕괴시켰냐 이거야. 이렇게 욕 처먹었다 이겁니다. 79번도 보세요. 이 화일 있으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인데 피하다잖아. 피하다, 막다, 부족 전부 다 체인징 시그널이니까 체인징 시그널이면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되고 다음에 왜 세금 나왔죠. 그러면은 뭐 그대로 필요하다면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정답 C. 아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독해에서 썸은 굉장히 유의미한 단서입니다. 썸이 사람으로 쓰였을 경우야. 썸은 저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서 저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자 입장에서는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이죠. 그래서 욕이 들어가야 돼, 독해할 때.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이게 썸입니다. 썸의 내용을 뒤집으면 저자의 저술 의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독해 주제 패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주장을 하지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앞뒤 논리는 반대죠. 대대하라고 주장한다. impose 부가하다죠. A on 사람이죠. B라고 할게. B에게 A를 부가하다야. 그런데 이 A 목적어가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벌금이라든지 의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목적어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즉, 이 B라는 입장에서 A가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impose와 같은 말이 inflict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고통 따위를 가하다가 inflict죠. 콜로케이션도 같아요. on이나 upon을 쓰니까. 벌금이나 의무나 세금 따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부과해서 짐이 되거나 부담을 되게 만들 때 쓰는 게 impose나 inflict입니다. 자, 부과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네요. 통행세를 어디에
고속도로 유저들에게 톨비를 부과하는 것은 서컴벤트, 교묘히 피하다죠. 요 단어는 앞부분에 샜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교묘히 피하는 거야. 필요성을, 필요한데 그거를 비껴나가는 거야. 어떤 필요성이야? 올리는 거. 퍼블릭 텍스를 올리는 것. 공적 세금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교묘히 피하고 막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페노메날 별표하세요. 무지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네요. 페노메날, 현상의죠. 페노메넘이 현상이잖아.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엄청난 비용, 놀라운 비용 유지하는데 그 막대한 뭐를 도로 유지, 도로의 그 방대한 네트워크, 도로망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의존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러한 세금. 아이고, 이러한 세금이랑 같은 말이 뭐야? 퍼블릭 텍스트겠죠. 자, 이렇게 두 번 꺾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거대한 도로망을 유지하는 엄청난 비용은 이러한 일반 세금에 대한 의존을 블랭크한다. 그러면 썸의 주장은 뭐예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세를 걷어들이면 따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통행세는 그거로는 부족하다. 따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왜? 워낙 도로망이 크니까 유지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니까 따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글이 논리고 우리는 그대로 필요하다 이거야. need 필요하다.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는 거야. C2는 체인징 시그널 2는 패러프레이징을 유발하니까.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썸의 입장은 뭐야? 필요 없다고. 저자의 입장은 뭐야? 필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여기 단어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디티어리어레이트.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뒤로 튀어나가는 느낌이죠. 디티어. 뒤로 튀어나가는 느낌, 디티어리어레이트, 악화시키다. 반대말이 어밀리어레이트야. 어밀리어레이트. 얘도 잘 나오는 단어죠. 그냥 improve야. enhance, improve. 자, 악화시키다 동의어 쓰겠습니다. 이그제서베이트. 이그제서베이트. 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거울을 봤더니 골룸이 보이는 거야. 눈꺼풀을 째서 베렸다 이거야. 얼굴이 더 악화됐어요. 제서베이트. 제스퍼냈네. 제스퍼레이트. 제스퍼냈네. 제스퍼레이트. 에그로베이트. 얘가 가중시키다거든. 이게 그래버티예요. 중력이죠.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자. 그쵸? 그래서 가중시키고 악화시킬 때 쓰는 거죠. 자, add fuel. 연료를 더하는 거야. 어디에? 더 파이어. 불난 집에 석유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악화되겠죠. put salt. 소금을 어디 위에 올려놓을까요? 더 운디. 상처 부위에 소금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피부 위에 소금 올려놓으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여기 피부가 벗겨진데 소금 올려놔봐. 와,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 입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헐었을 때 거기 김치 갖다 대봐. 우와, 끝내주죠?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어밀리어레이트도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디티어리어레이트, 요런 단어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80번. 그번에서 질문이 80번 낫에다 빨간 색깔 칠하고 어프레이드에다가 빨간 색깔 칠하면 C2죠.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앞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화려하게, 방법론이잖아. 그쵸? 조각된, 화려하게 조각된 왕관이네요. 그치? 얘랑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오면 되잖아. 부사 놓치면 안 돼요. 방법론이니까.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뭐 하듯이 마이클의 화려하게 조각된, 장식된 왕자, 왕관이 명백히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듯이, 예시하듯이 캘리포니아의 크래프트맨, 장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겠죠. 두려우면 못 하겠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겠죠. 뭘 하겠어요? 그냥 쭉 해. 과감하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죠. 정답 B번. 자, 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벨. 벨은 전쟁의 여신이야. 그래서 워라는 어근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아무튼 여신이니까 아름다울까 아니야. 그래서 비유티의 어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이 뭡니까? 벨, 최고 미인이죠. 미인을 벨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embellish, 벨이 비유티로 쓰인 거야. 아름답게, 얘는 N이고, N은 make죠. 그쵸?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화하다, 장식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워의 의미를 가져서 호전적인, 얘도 단어 문제로 잘 나오죠. 별표하고요. 벨리포스, 벨리저런트, 퍽 소리 내셨어요. 퍼그네이셔스. 퍽 소리 내셨어요. 퍼그네이셔스. 트러큘런트. 트러큘런트. 트럭을 거칠게 몰면 큰일 나요. 트러큘런트. 뭐 난폭한 거야. 다음에 뭐 컴배티브. 싸우는 거죠. 컴배트가 워라이크. 이 벨이라는 건 이 호전적인이란 뜻이고 벨이라는 거 여러분들 독해할 때 많이 나오죠. 엔티벨룸. 이때 벨 전쟁이죠. 특히 이제 남북전쟁 전을 엔티벨룸이라고 많이 하죠. 전쟁 전. 그럼 포스트벨룸 이렇게 쓰면 후니까 전후가 되죠. 전후. 특히 남북전쟁 전후를 얘기할 때 주로 쓰입니다. 자, 프로그레스, 그레스가 붙으면 가다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진전, 발전, 한국의 오페라, 컴퍼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컴퍼니라고 하죠. 친구 관계라는 뜻도 있고요. 그쵸? 다음에 동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건, 자, 됐죠? 요거 단어 정리는 요 정도 할게요. 그리고 친구라는 뜻일 때는 친구 관계 추상명사야. 그 keep company. 그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오페라 단이라고 하면 돼요. depend on은 A는 B에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페라단이 발전을 하려면 무엇에 의존해야 되냐 이거야. 어디에 달려있냐 이거야. 즉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좌지우지되냐 이거야. 그들이 자 be willing to 부정사 무슨 뜻입니까? 기꺼이 뭐뭐 하다죠. 그 얘가 명사로 바뀌면 willingness로 바뀌면 그쵸? 투부정사 쓰면 그냥 해석은 똑같아요. 기꺼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으면 되죠. 기꺼이 뭐 하는 것 도전받고 성장하는 거야. 자, 부사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방법론이잖아. 도전을 받는 것도 성장을 하는 것도 그 방법은 뭐야? 창의적이어야 돼. 됐죠? 자, 빨간 색깔 들어갑니다. 다른 경우라면, 즉,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네! 빨간 색깔 들어가요. 가야죠. 부족류는 무조건 체인징 시그널이야.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와야겠죠? 그럼 앞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창의성이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정답 10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다면, 즉 창의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꺼이 도전받을 정신이 없다면 그들의 작품들은 계속 뭐가 부족할까요? 창의성 부족하겠죠. 우리가 이제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천재는 1%의 인스퍼레이션과 99%의 퍼스피레이션이 다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땀이죠. 땀. 땀이니까 노력이죠. 얘 영감이죠. 영감은 뭐야? 창의성이죠.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건가? 네. 아니요. 얘는 잘난 체 한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스퍼레이션 없으면 소용없어. 잘난 체 한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